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 지현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분이 19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인간사에 대해서 이만한 통찰력 있는 문장이 또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0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 대한민국의 식당에 이 말을 한번 대입해 보면요. 잘 되는 식당은 다 비슷한 이유로 잘 되고 안 되는 식당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안 된다. 100년의 시간차가 무색하게 참 통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안 되는 식당은 그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트렌드에 맞지 않는 메뉴일 수도 있고요. 입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컨텐츠나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주인의 업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정확히 집어내고 맞춤 처방을 해서 우수한 식당을 대박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밀의 저자 김현수 대표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월간 외식경영의 사장님 발행인이시고요. 이렇게 또 외식경영의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이시기도 합니다. 날이 점점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 아주 따끈한 밥장사 관련 이 신간이 나와서 제가 핫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맨 처음 리뷰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대기업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식당밖에 없다. 불황과 위기에 쫄지 마라.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렸음에 환호하라. 사실 위상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밑밥을 깔고 구독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멘트 이런 것이 이분의 그 특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밀을 이 시골밥 장사도 궁금해서 쭉 읽어봤는데 비밀은 간단합니다. 강력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이 김현수 대표와의 1대1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당황하셨나요? 답은 나왔는데 김현수 대표와의 1대1 컨설팅 사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좀 걸림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제가 한번 여기서 김현수 대표의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도입부에서 저자는 식당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인사이트 경영이라는 말을 해요. 인사이트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만 읽어드려 볼게요. 인사이트란 알아차림 혹은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먼저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몸에 밴 습관과 편견을 알아차려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식당의 경영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의뢰인의 알아차림 능력과 개선효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외식업 경영자의 알아차림 능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경영자의 알아차림 능력에 기반한 외식업소 경영을 인사이트 경영으로 부르고자 한다. 역시 한두 개 식당이 아니고 외식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해 동안 취재와 분석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한 15년 동안의 경험과 솔루션을 이 책에다가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책을 읽고 인사이트 경영의 기본을 다지기를 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한 딱 3가지로 이 책을 읽고 이 시골밥 장사의 시각으로 한번 걸러서 필터링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우선 제대로 파악하자. 둘째, 컨텐츠를 선점하라. 셋째, 홍보에 신경 써라. 이렇게 3가지로 이 책 전체를 읽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선 제대로 파악하기는요.
저자의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묻어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식당 업자 경영자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는 거죠. 좀 더 넓게 분석하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문제점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단순히 타업종을 살펴보는 것을 떠나서요,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베네의 몰락과 스타벅스의 성공은 물론 그 실력과 역량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인문학적 소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둘째, 컨텐츠를 선점하라. 왜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답은 안 받습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가르쳐봐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김현수 대표도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지금은 부진해도 이 집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컨텐츠가 뭔가가 있느냐, 뭔가 다른 집과 차별화된 얘기거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서 그 집만의 장점으로 극대화시키고 포장시켜서 알리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선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김현수 대표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소개된 식당들의 사례들 몇 가지 들어보면요, 서경도락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최고의 평양식 불고기와 냉면 전문점. 또 왕릉골 김치찌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숙성 김치 전문가. 화포식당은요, 숙성통 삼겹살, 숙성통 목살집. 구독자 여러분도 뭔가 그 감이 잡히시나요? 뭔가 그 집만의 차별화된 얘기거리를 꺼내서 완전히 강력하게 컨텐츠화를 시키고요.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자의 인사이트 경영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홍보에 신경 써라. 골목 식당에 보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들잖아요. 홍보의 중요성이죠. 지상파에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힘이 됩니다. 김현수 대표의 솔루션을 보면은 이 마지막 홍보 부분에 굉장한 힘을 쏟습니다. 블로그, 유명한 블로그들을 초청해서 블로그에 많이 쉽게 하기도 하고, 지상파에 노출시켜서 텔레비전에 방송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월간 외식 경영에도 많이 소개를 시켜서 계속 이슈화 시키고, 이런 홍보 활동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부진한 점포를 일단 진단하고 거기서 도화선이 될 만한 뭔가 컨텐츠를 뽑아내서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고 다듬고 포장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정정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죠. 이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줄 서서 먹는 식당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식당 얘기들이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자영업자이고요. 아니면 잠재적인 자영업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노조원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인 자영업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노조원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치열한 자영업이 전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이나 이런 유튜브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냉정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닥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비책은 이 시골밥 장사가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골밥 장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